숙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젠다들을 계속적으로 다루었고요. 그리고 상당수 굉장히 생산적인 아젠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관련한 정책들이 청소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본인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보다 실질적인 그러한 제안들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그 청소년 특별회의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특별회의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책 영역을 온라인 투표로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정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뭐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우리가 이번 연도에 주제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청소년과 관련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중요하게 다뤄볼까라고 하는 것들, 혹은 사회적 지원망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논의하고 있는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라든지 청소년의 복지보장 관련해서 청소년 리틀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어떤 청소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아니면 직업 체험이나 체험활동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요? 라고 하는 등등의 정책 영역을 선정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특별회의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범식을 합니다. 정책 의제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요. 정책 의제에 따라서 그러면 세부 정책 과제를 뭘로 우리가 놓으면 좋을지, 그것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인식, 인권 의식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세부 정책 과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과제 개발을 체계화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과정들에서 전문가들이 약간 역할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전년도 정책 추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과 관련한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모니터링들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정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지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의 복지보장 관련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성문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그 리틀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부처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부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도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리틀맘들의 어떤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려면 또 어때요? 노동부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제에 대해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어지면 본회의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제를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부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꼭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 과정 내에 넣어주시고 그것들을 좀 수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한 본회의가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로스루츠에 있는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즉 뿔뿔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 부처까지 협의를 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도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큰 형태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특별회의가 운영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5년부터 2004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2005년부터 쭉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과제를 2017년까지 제안한 것들에 대한 통계를 내본 결과요. 13년간 한 47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8.5%인 416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 정책 혹은 각 부처의 정책으로 수용이 되어졌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논의하고 그 과정 안에서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세부 정책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논의와 연구 과정들을 거치고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들을 통해서 본회의를 해서 결정해냈던 그러한 정책 과제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청소년 정책 안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논의되어지고 논의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청소년 정책으로 땅땅땅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보면서 2012년도에 유엔에서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형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해가지고 상을 받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잘 운영되는 청소년 특별회의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겠죠.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우리가 잘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제점과 한계를 좀 살펴보면요.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원의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특별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의 전체 대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러니까 풀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의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청소년 특별회의에서의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뭔가 합의되어지는 과정들에 더 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와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몇몇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추진 일정이 조금 가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프로세스에서 잘 이루어지다가도 모집이 잘 안 되면 좀 딜레이가 되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간 때문에 시간의 그 타임라인에 이렇게 촉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운영이 되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혹은 많이 담아내지 못하고 긴급하게 운영되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도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언어로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리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정말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신 거죠. 즉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정책 과제들이 진짜로 정책 과제로 선택이 되어져서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과 관련한 좀 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좀 더 체계화되어져야겠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구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놓은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디라고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져서 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의 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998년에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 세부 사업으로 제시되어지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 2월에 청소년 참여활동의 중요성이 더욱더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있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 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상위법으로 이관되어져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다 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자, 운영 주체별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이 정책 모니터링을 한 걸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그리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네, 청소년 특별회의와 마찬가지로 각종 토론회나 워크숍을 개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의 어떤 역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나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에 189개가 설치돼서 운영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이러한 명칭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한 25명에서 30명의 내외의 어떤 대표들이 대표단으로 구성되어져서 참여위원으로 구성되어져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이 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표, 즉 당연직 위원이 30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라도 당연직 위원 이외에 위촉직 위원을 일정 비율 추가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소당 25명에서 30명 내외라고 되어져 있지만 일정 비율로 인해서 조금 더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공개 모집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관내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추천이 가능하고요. 학교 추천도 하게 됩니다. 학생회 대표 등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서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 청소년의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떤 연도별 운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요. 163개소였던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189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서 2017년까지 189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약간의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 선발과 단체 추천 등을 통해서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이 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공개 선발을 하기도 하고 단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야 거기 안에서였던 진정한 목소리들이 녹아져서 청소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들이 그걸 다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선발이나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표준화된 운영 모델에 의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걸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과 의례적인 부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이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견 제시 또는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청소년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 정책으로 의사결정이 반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실제적으로 뭐 시도의 청소년 정책으로 반영되어지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 내에서의 어떤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기반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98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마찬가지로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중요하게 참여 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들이 수립되어지면서 이게 처음 논의가 되어졌고, 그리고 2000년도에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지침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건 모든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들이 정말 지역사회 내에서였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어졌다고 볼 수가 없지만 2004년부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법적 근거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어떤 심의라든지 평가 등을 통해서 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우리 어떤 청소년 시설에서의 어떤 운영들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에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내에서의 어떤 시설 평가라든지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제안, 즉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의 전용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라든지 각종 행사나 캠페인을 제안하고 참여하고 평가하고 홍보하는 이러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2012년부터는 매년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어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각각의 어떤 수련시설 내에서의 어떤 자치활동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어떻게 꾀할까, 그리고 이러한 참여 청소년들이 정말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여기관 간의 어떤 차별성과 정체성이 약간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 그것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명확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정 안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이 잘 축적되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과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서를 내고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어요. 5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하기로 하고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이 바라봤을 때 청소년의 시선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정책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청소년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닌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네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것이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기구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자치활동 그리고 참여활동을 통해서 삶에 어떠한 것을 느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꿈, 큰 변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움직입니다. 청소년의 앞선 감각과 역량이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매년 한 가지 주제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을 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이렇게 청소년 참여기구가 전국과 지역에서 역할을 분담해 청소년의 지혜를 모아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 풀 영상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린 영상 외에 여러분이 링크를 찾아가시면 전체 영상이 약 7분 정도 내려지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신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느낌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변화되는 다양한 활동 현장들이 있고 정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라고 하는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그 강의 중에 각각의 어떤 참여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건강한 청소년 어떤 자치 기구들, 참여 기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면 그걸 좀 정리해 보시고 또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는 학습평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주관식으로 여러분한테 가지고 왔거든요. 청소년 뭐뭐 활동이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뭐뭐을 혹은 뭐뭐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 활동을 뜻한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두 가지의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개요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답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치와 참여입니다. 청소년 자치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환경에서 행하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조직활동을 포함하는 청소년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조직으로 부적절한 것은 입니다. 1번 학생총회, 2번 청소년 특별회의, 3번 학생회, 4번 대의원회. 네, 금방 답이 막 보이시죠, 그죠? 네, 답은 2번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조직에는 학생총회, 학생회, 대의원회, 그리고 학급회의, 그리고 기타 동아리 연합회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자발적인 조직체이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하며 임원의 민주적 선출과 사이버상의 모임이라도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1번 동아리 활동, 2번 수련 활동, 3번 체험 활동, 4번 캠프 활동입니다. 정답은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이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자발적 조직이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민주적 선출과 절차를 가지고 사이버상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조직에 따른 영역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학교 협의활동 학급회의, 2번 학교 민주시민활동 모의의회, 3번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위원회, 4번 지역사회 공적 참여 조직 사이버 동아리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지역사회 공적참여 조직은 사실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특별회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